밤에 오줌 납니다 하고 애를 데리고 왔는데 진단을 어떻게 하냐. 맥을 딱 잡아보니까 요놈이 현맥이 나오더라. 아, 요놈이 새벽에 누는구나. 요놈이 성맥이 나오더라. 아, 요놈은 한밤중에 누는구나. 애미한테 물어보면 점쟁입니까? 이런 거. 그렇게 유출을 하는 거예요. 이 맥진법은 그렇게 병을 유출을 하는 것이지, 이 하가 요한후증이 있다 없다를 유출하는 것이 아니다. 이해가시죠? 자, 목의 성질 한번 봅시다. 목의 성질은 봄에 해당하고요. 계절로는 동쪽에 해당합니다. 그 다음에 바람풍. 자, 봄이라면 원래 봄을 대표하는 대기가 바람이잖아요. 그죠? 봄에는 봄바람 하니까 봄을 대표하는 대기는 바람입니다. 바람풍입니다. 그 다음에 색깔은 봄의 색깔은 청색입니다. 파릇파릇하니까 봄의 색깔은 청색이고요. 그 다음에 무한이라 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고요. 그 다음에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힘이다 보니까 모기가 강한 사람들은 인자합니다. 출생에 해당하고 새벽에 해당합니다. 자, 목의 성질이요. 그렇고 복기가 지배하는 부위는 우리 몸에서 경락, 간경락과 그 다음에 담경락. 우리 장부가 12개 있었죠. 6장 6부 해가지고 12개 있었죠. 자, 12개의 이 세로로 흐르는 경락이 있고 경맥이 있고 가로로 흐르는 낙맥이 있다 그랬죠. 그래서 경락이라 그러는데,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경락이 탁 막혀버려. 기가 흐르는 경락이 막혀버려. 그러면 그 기운이 어디로 가냐? 비상도로를 타고 갑니다. 이게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만 있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도 있습니다. 이게 비상도로를 타고 가서 이렇게 튀어버려요. 네? 이 비상도로 기한 경락이라 해가지고 기경이라는 말을 씁니다. 자, 우리 12경락 있었죠? 예? 12경락 얘기했잖아요. 장부 6장 6보니까 12개예요. 그런데 비상도로가 또 있어. 그게 8개가 있어. 사실 이 말은 8개인데 사실 8개보다 훨씬 많아요. 12경락이지만 내 몸이 12개가 아니잖아. 24개잖아. 오른쪽 12개, 왼쪽 12개니까. 그죠? 요거는 8개인데 16개가 아니야. 왜 16개가 아니냐면 한가운데 흐르는 경력이 있거든. 한가운데는 좌우가 아니잖아요. 한가운데 흐르는 게 3개가 있어요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한가운데 흐르는 경력이 있다라는 거예요. 그죠? 없죠? 이 한가운데 흐르는 거. 이게 우리 똥심 주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똥심 주는 자리까지 돌아오는 경락이 있습니다. 그게 2개예요. 앞으로 가는 게 있고 뒤로 가는 게 있어요. 뒤로 가는 것은 동맥이라 그러고 앞으로 가는 것은 인맥이라 그럽니다. 그래서 그 2개. 근데 그건 좌우대칭이 아니니까 2개뿐이죠. 그 다음에 요렇게 삥 돌아가면서 흐르는 경우가 없잖아. 그것도 하나 있어요. 그걸 허리띠 매는 자리로. 그래서 그 허리띠 대자를 써서 대맥이라고 합니다. 그 3개도 좌우대칭이 없죠. 그 3개는 좌우대칭이 없어. 나머지는 좌우대칭이 있어. 8개 중에. 그럼 13개가 되는 거예요. 5개는 좌우대칭이니까 10개고 3개는 좌우대칭이면 3개죠. 기경팔맥은 전부 13개가 되는 거예요. 12경락은 12정경은 24개가 되는 거고. 이해가시죠? 거기에 이 기경팔맥 중에서 한 가지 여기 보세요. 간경락, 담경락, 대맥. 그러니까 경락상으로 이 목기가 지배하는 부위는 이 대맥까지 지배를 합니다. 간경락, 담경락, 대맥입니다. 그래서
아까 말씀드렸던 장부의 병, 그 다음에 그 경락의 병, 그 다음에 체표의 병 그랬잖아요. 근데 이 경락의 병은 어떻게 나타나느냐? 간경락, 담경락, 대맥 이런 상으로 병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진단을 하실 때 앞으로 여러분 이거를 한의학에서는 변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. 증을 판단을 한다. 이 변이라는 것은 우리 변증론 하는 그 변자인데 판단한다는 뜻하고 변자가 같은 뜻이에요. 증을 판단을 한다. 이 사람은 무슨 병인데 이 사람은 무슨 증이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변증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서양학으로는 진단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판단하는 이 변증을 할 때는 이 경락 변증이라도 하라는 거예요. 심리 경락을 잘 보면 이 사람은 어느 장부가 안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신경통이 오는데 유독하게 이쪽으로만 신경통이 어깨 위쪽으로만 이래 신경통이 오더라. 그럼 나중에 경락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 여기가 폐경락하고 대장경락이 지나가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이 사람 폐하고 대장 쪽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. 미리 이게 나타난 거예요. 침도 폐, 대장 위주로 치면 나중에 약도 마찬가지예요. 약도 폐하고 대장 쪽으로 약을 쓰면은 이게 없어지고 폐와 대장이 건강해지면 내 몸이 알아서 스스로 고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요게 대맥은 기경팔맥 중에 하나지만은 이 목기가 지배하는 부위가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눈과 눈물요. 눈의 병과 눈물의 병이 간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눈과 눈물은 단순히 간만은 아닙니다. 이게 또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. 자, 눈물샘이 여기 있죠, 속에. 눈물샘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우리 흔히 말하는 안구건조증 같으면 눈물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기름샘이 있어요. 우리 눈 속에는 기름샘이라고 또 있습니다. 이 기름샘은 이 눈물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눈알이 우리 눈 속에서 제대로 움직이라고 눈물이 나오거든요. 건조하지 말라고. 그런데 그냥 놔두면 금방 선풍기 하나 틀면 금방 말라야 되잖아요. 근데 안 마르잖아. 그 안 마른 이유가 기름샘 때문에. 기름이 그 눈물 위에 코팅을 하고 있어. 그래서 안 말라 금방. 그런데 기름이 잘 안 나오면 금방 마르겠죠. 눈물이 안 나오면 또 마르겠죠. 그래서 안구 건조증의 원인은 기름샘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눈물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어요. 코하고 이 눈하고 사이에 관이 하나 있어. 귀하고 사이에도 관이 있는 거 아시죠? 네? 그래서 코 딱 막고요. 입 딱 다물고 숨을 팍 내쉬어보세요. 지금 해보세요. 코 막고 입 막고 자 그럼 귀로 바람 나와요 안 나와요? 귀 나오죠? 귀까지 막고 한번 해보세요. 코, 입 이러면 되지. 요래 막고 요래 막고 요래 하면 되지. 요래 가지고 숨을 한 번 내보세요. 그럼 눈으로 튀어나와요. 눈에도 간이 있어요. 네?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 약간 고름이 나오겠죠. 고름이 눈 속에 눈 옆으로 떠돌아다니겠죠. 안구 건조증하고는 조금 달라요. 끈적끈적한. 그러나 눈을 닦아보니까 휴지가 이렇게 묻어나. 그거예요. 제가 눈 옆 밑에 쪽에 그 약간 구름 같은 게 자꾸 올라오면 눈 깜빡깜빡할 때 거슬려가지고 안과에 제가 자주 가서 이게 막 그냥 그 위장 안 좋았어. 저거만 해주고 다른 약은 또 안 처방을 해주더라고요. 요거 처진 거는 뭐라 했죠? 위아수라 그랬죠. 네. 위가 처졌다 그랬죠. 네. 그럼 드드드하죠. 네. 위에 뭐 난 거예요? 뭐 잘 나는 사람. 위에 뭐가 잘 나는 사람. 있어. 여기 뭐가 피지 같은 것도 네. 마찬가지고 요 허옇게 뭐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끌고 보면 막 손에 뭐 묻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.
이게 위속에 뭐가 잘 잔잔한 그런 게 많이 생기죠. 지금은 좀 덜한데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막 피가 올라오니까 눈에 막 거슬리니까 그냥 좀 이게 좀 긁어내면 좀 낫고. 그거는 그냥 손톱으로 긁어내도 빠져지잖아. 네, 눈꺼풀 요 안쪽에. 안쪽에도. 네. 네. 자, 그다음에 목과 편도선. 목이 잘 붓습니다. 간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목이 참 잘 부어요. 붓는데 그냥 붓는 것보다 붉어져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. 제일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. 제가 그 젊은 나이 때 와이셔츠를 사입으면 목을 38cm짜리를 사입거든요. 요새는 42cm짜리를 사야 맞습니다. 목이 굵어요. 내가 목이 많이 굵습니다. 그만큼 42cm, 4cm 같으면 굉장히 굵어진 겁니다. 이거 목이 4cm가 굵어졌어요. 원래 목이 좋은 거 없습니다. 목 목은 가는 게 허리가 좋습니다. 이게 두 배로 본다는 말이 있거든요. 목은 굵어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. 목고 탈순도 이 목이 하기 힘. 그 좋은 게 뭐가 있어요? 이들은 다 목이 굵은데 네? 목이 굵어. 네, 그 조금 유전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. 목 굵어서 좋은 거 없어요. 옛날부터 목이 가늘고 긴 사람이 오래 산다고 그랬어요. 그 다음에 편도선요. 편도선의 병도 간의 병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린애들 보면 편도가 부어서 옛날에 어릴 때 편도선 띠내는 수술하러 간 그런 학교 다닐 때,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. 그거 다 간의 병인데 간만 고쳐줬으면 편도 안 띠내도 되는데 쓸데없이 편도를 띠낸 거라. 이 편도는요 저겁니다. 림프절입니다. 딴게 아니에요. 림프절이라는 뜻은 거기에 인파가 모여, 림프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. 근데 그거를 띠내. 그게 뭐가 좋겠어요? 목이 잘 붙는 거는 림프가 그만큼 활동을 했다는 뜻입니다. 인파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. 인파가 왜 활동하는데? 내 몸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활동을 하는 건데 그걸 띠내면 적군의 퇴치는 누가 하는데? 그잖아요. 띠내는 게 아닌데 옛날에는 당장 필요 없다고 그냥 많이 띠냈죠. 이것을 간의 병이라 생각하고 간만 어린애들은 이 기경의 병이 잘 안 생겨요. 어린애들은 한 장부의 병이 대부분이니까 심근맥이면 잘 고쳐져요. 그러니까 그 얘기했잖아요. 나이 든 사람들은 간이 좋다고 나는 간이 좋으니까 부어라 마시라 하다 보면 위까지 나빠진다고 저 말씀드렸잖아. 그런데 어린애들은 안 그래요. 그러나 한 상극이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음식 맛으로서 참 잘 고쳐집니다.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그 변비 때문에 애기들 고생하는 애기들 있죠. 똥을 못 넣어가지고 고생하는 애들. 정말 이거 파내고 하는 애들 있잖아. 그 변비 원인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어린애들이 보통은 대장에서 온 대장 아니에요. 신장 때문에. 신장이 뜨거워지면 신장에 열을 식히려고 대장에서 수분을 다 땡겨갔거든요. 그 대장에 물이 없어져요. 물론 대장 때문인 것도 마치 물이 없으니까. 근데 근본 원인이 신장이잖아요. 그래서 이 변비 그렇게 나오는 애들요. 여러분들도 혹시나 최근에 혹시 근육이완제나 뭐 이런 병원에서 진단해서 약 드셔보신 적 있어요? 근육통이 있다거나 이런 약 드셔보신 적 있어요? 운동하기 전에 많이 먹었습니다. 그거 먹으면 변 잘 안 나옵니다. 그 약이 변비를 잘 만들어요. 그럼 그 변비 없애려면 이제 그 약이 실제로 그래요. 그 부작용이 있어요. 근데 또 물을 또 잘 안 먹어요 또 하필 또. 그래서 그럴 때는 소금을 탁 틀어놓으면 돼요. 그러면 변이 잘 나와. 왜? 신장의 기운이.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약이 신장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.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고 신장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짠맛이거든. 소금 한 숟가락만 틀어 넣으면요 변 잘 나온다니까. 애들 그렇게 변비 나오잖아. 탕탕하게 나오잖아. 그러면 소금 한 숟가락 틀어 넣으면 애들한테
아니면 소금 애들한테 한 숟가락 못 주니까 젖병에다가 소금을 좀 타가 먹입니다. 그러면 변비 없어져요. 그걸 갖다가 막 그 애미애비 다 붙어갖고 쭉 파내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실제로 그러잖아요. 나도 우리 애 키울 때 그렇게 했는데 파내고 이랬다는 거. 그 다음에 고관절입니다. 여기 관절이에요. 이 고관절. 이 고관절은 근관절 중에서는 이 고관절이 간과 설계가 이 목기가 지배하는 부위가 됩니다. 왜 그러느냐 하면 간경락과 설계경락이 요렇게 여기에 환도라는 자리가 있습니다. 엉덩이 여기에 탁 눌러보면 쏙 들어가는 자리 있어요. 네. 그 자리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설계경락이고요. 요 안쪽 사타구니 한가운데 우리 서해부라고 하는데 서해부가 왜 서해부인 줄 압니까? 요 서해부라는 얘기 들어봤어요? 이 서자가 쥐서자입니다. 쥐서자. 쥐가 지나가는 길이라고 서해부라 그러는데 이게 좀 멈추면 뭐야지 쥐가 이쪽 지나가는 게. 어쨌든 고관절의 안쪽 바깥쪽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이 간경락과 설계경락이고, 그 다음에 이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고관절의 문제는 다 어디서 오죠? 관절의 문제 아까 말했죠. 근육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. 이 근육의 문제잖아요. 이 허벅지 근육은 허벅지 앞뒤 이 근육은 제2의 간이라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. 간이 약한 사람들은 이 허벅지 근육을 일단 키워놔야 돼요. 당뇨가 있는 사람들, 초기 당뇨인 사람들은 무조건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돼요. 당뇨가 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. 왜 허벅지 근육이 당뇨에 좋으냐 하면은 아까 간에 글리코겐 얘기했잖아요. 내 몸에 들어가 있는 당 있잖아요. 당은 제일 많이 소모하는 것이 머리 생각하는 데 쓰는 에너지원이고, 그 다음에 근육을 쓰는 에너지원.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. 직접적으로 바로 씁니다. 이거는 포도당이 뭐 딴 데로 들어갈 필요도 없고 바로 휘발유예요. 그럼 디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. 디젤은 정제를 해야 휘발유가 나오지만은 포도당은 바로 휘발유이기 때문에 내 머리 쓰는 거과 그 다음에 근육 쓰는 거는 바로 포도당을 바로 써버립니다. 우리 설탕 먹으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제일 많이 쓰는 우리 인체 근육 중에서 3분의 2 가량이 여기 모입니다.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. 허벅지 근육이. 그래서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돼요. 살 말고요. 근육입니다. 자, 셀룰라이트라고 들어봤어요. 더들더들한 살. 여기 보면은 여자들 보면 여기 막 더들더들한 살 있잖아요. 그건 썩은 살입니다. 그거는 염증살이에요. 그 살은 아무짝에 필요 없는 병든 살이에요. 그거는.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차산. 예. 그건 병든 썩은 살이에요. 그 살은. 그 살은 내 몸에서 정말 필요 없는 살입니다. 그 살은 무조건 없어야 되는데 잘 안 없어져. 산차산들이 이렇게 나오던데. 그럼요. 그 살은 정말 잘 안 없어지는 살인데 무조건 그 살부터 없애야만이 이 살찐산 비만을 고치지 않고는 못 고칩니다. 그런데 이 살 말고 이 근육을 키워요.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당을 그만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당뇨를 고치는 데도 첫 번째로. 제가 누누이 그다음 전에 강의할 때도 말씀드리는데 당뇨를 고치려면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당뇨 고친다고 현미밥 먹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. 한국만 현미밥 먹습니다. 현미밥을 먹는 이유는 일리는 있어. 왜냐하면은 현미는 그 영양가보다 무기질이 많다. 예? 그래서 그만큼 영양가가 포도당이 적게 나오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적기 때문에 현미밥을 먹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현미는 소화가 참 안 돼요. 아주 꼭꼭 씹지 않는 한은 너무 진짜 밥 한 숟가락 먹고 5분을 씹을 자신이 있으면 현미밥을 드시고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현미밥 드시면 오히려